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0월 초 초장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되자 직장인들과 관광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 공휴일 때도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적이 있는 만큼 최근 회복세가 약화된 소비가 진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되자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들뜬 모습입니다. 휴가 쓰지 않고 쉴 수 있으니까 되게 모두들 좋아할 것 같고요.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국내라도 여행을 길게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외여행 예약이 최대 2배 늘어났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역시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황금 연휴 때 백화점 매출은 롯데가 67%, 현대 46%, 신세계 33%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인데다 국내 최대 규모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도 겹치면서 더 큰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임시 공휴일 등으로 연휴가 하루 더 늘면 국내 지출이 432억 원 증가하고 71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안 갑니까? 아니 갑니다. 다만 국내 여행을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 만약에 내수 활성화를 하면 원래 의도한 바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소비 관련 지표 역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황금 연휴가 반전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부영과 대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총수일과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 거래 여부가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물류계열사 대림코퍼레이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인력이 9명이나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며 오너 3세 이해욱 부회장이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룹 전체가 사정권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부영그룹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중근 회장 친족회사와 차명 보유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오는 12월까지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구조적 처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50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2자릿수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가며 계열사인 호반건설주택의 몸집을 불려온 호반건설, 허창수 회장 친인척 소유 건축사무소에 그룹 일감을 몰아준 GS건설 등도 조사 예정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비자금 조성에 관행처럼 악용되던 건설업계의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결국 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을 살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하며 6일부터 릴레이 동맹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5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동맹 휴업을 선포했습니다. 교대련은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급감한 임용 절벽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과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결정한 사립유치원에 경기도 교육청이 휴업 금지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수와 학급수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오는 18일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언급하자 우리 산업계는 설마 하면서도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과 1차 탐색전을 벌인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카드를 여러 장 쥐고 있다며 진정에 나섰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한미 FTA 폐기설은 최근 수출 호조로 기력을 되찾는 듯했던 무역업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의 진위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한 충격이란 게 무역업계 판단입니다. 이미 지난달 첫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뒤라 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업계는 한미 FTA가 폐기되면 당장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를 크게 우려합니다. 미국이 더 피해가 크다지만 폐기 후 5년간 수출 손실이 3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진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대통상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백 장관은 특히 미국의 맞설 카드가 여러 장 있다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지금 카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피해온 정부가 미국의 한미 FTA의 효과부터 분석해보자고 제안한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정부는 또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탓에 수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면서도 올해 무역 1조 달러 시대 재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초청으로 방한한 라이더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과 만난 자리에서도 협약 비준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한국을 찾은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연일 ILO 핵심 협약 비준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인 87호와 단체 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의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rough ratification of Conventions 87 and 98, Korea can move forward to resolve these problems. 이어 참석한 포럼에서도 좋은 일자리의 출발은 ILO 핵심 협약 비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87호와 98호를 비롯해 ILO 핵심 협약 4개에 대해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럼 뒤에 가진 양대 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뿐이라며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ILO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가이더 사무총장은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가 법의 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이더 사무총장은 청계천 부근의 전태일 다리를 찾아 박원순 시장과 함께 전태일 기념상에 공동 헌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올해 2분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간 소득 격차가 6분기 만에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은 각각 547만 3천 원, 369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1.48배 소득이 높았는데 이는 지난 2015년 4분기 1.48배를 기록한 이후 가장 좁혀진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저임금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부소득자가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이동을 했거나 임금이 감소하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6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은 6일부터,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은 7일부터 지원서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는 삼성채용 홈페이지에서 회사별로 이루어지며 오는 15일 오후 5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최종 조율 중이지만 올해 하반기 7,0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공채는 하반기부터 각 계열사별 채용으로 전환돼 계열사별로 지원 접수, 평가 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에 방송되는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폴리 아티스트의 업무와 전망 등을 알아보고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소리를 재현해 봄으로써 폴리 아티스트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폴리 아티스트는 방송,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 속에 소리만 전문으로 만드는 소리 연기자입니다. 다양한 도구와 몸짓으로 소리를 만드는데 배우의 연기에 맞춰 소리의 분노와 감정 등 다양한 정보를 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리를 연기하는 겁니다. 폴리 아티스트의 폴리는 헐리우드 음향계의 전설 잭 폴리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무성 영화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였는데 요즘 음향과 관련된 직업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는 신직업의 발견, 소리를 연기하는 폴리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구직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워라밸이라고 하는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이 워라밸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 핫키워드 시간에 신조어를 정말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신조어는 또 처음이네요. 어떤 뜻인가요? 네, 저도 처음 이 단어를 접하고 나서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요.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다닐지도 모르는 회사에 지원할 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워라밸이라는 신조어로 나왔을 정도이면 가고 싶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연봉이나 인지도보다 개인 생활과 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수 있느냐 또 없느냐를 따지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도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할 경우 경제적인 소득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 다수가 회사 내의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잃은 것을 봤더니 복수 응답으로 꼽은 1위는 55%를 차지한 건강이었고요. 46.3%를 차지해서 2위에 오른 것이 바로 워라밸이었습니다. 네, 건강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모두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일 텐데요. 결국에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건강과 개인 생활을 잃으면 열심히 일한 것 또한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업무로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경우 건강,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와 함께 일에 대한 흥미나 애사심, 팀워크, 업무 성과도 함께 잃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번뿐이라는 이 모토로 삶을 열심히 즐기는 욜로족처럼 워라밸 역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회 현상에 맞춰서 기업 역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통해서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워라밸 관련 제도를 만드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예가 바로 이 소셜 커머스 회사인 위메프입니다. 위메프의 경우 워라밸 조율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웰컴 휴가입니다. 웰컴 휴가란 신규 입사자들이 입사 직후부터 다음 해 말까지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난임 시술이 필요한 여성 직원의 경우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제공하고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도록 워라밸 전용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입사원들이 입사 첫 해 받을 수 있는 휴가가 3일에서 5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인데요.
게다가 무리한 직장 생활로 난임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휴가도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도 늘고 있는데요. 일주일 중 특정한 하루를 패밀리데이로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식품회사 빙그레의 경우는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5시, 일반 직원들은 5시 30분에 일괄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매주 금요일이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인데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사내 방송에서 음악과 함께 퇴근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면서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경우는 월급날인 매월 21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만큼은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야근 및 부서장 주관 회식 등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일찍 퇴근하는 날을 지정해도 눈치를 보다가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렇게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을 억지로라도 퇴근시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짜가 아예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도 미리 계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러 사무실을 소등하거나 퇴근하지 않는 직원의 고과에 영향을 주는 등 일부러 직원들을 퇴근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칼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이 정도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싶은데요. 물론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힘든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계에서 주 4일 근무제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근로시간의 축소입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년간 연장 근로시간을 3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건데요. 프랑스는 연간 연장 근로를 220시간으로,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연간 연장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법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무의미한 야근과 잔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라밸 문화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중요해진 건 많이 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된 결과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직장인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와 법안들이 정재계를 중심으로 속속들이 만들어져서 직장인 모두가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